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정말 수고 앞으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레이스가 장시간 이어질 거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이거를 그러니까 뭐 과별로 지금 3개과씩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3개과에서 질의가 좀 충분치 않으면 추후에 또 질의하는 시간 가져도 되겠죠. 일단 우리 국장 복지국소관에 대해서 우리 기구 정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복지국에는 이제 5개 과와 3개 사업소, 이제 29개 팀이 있습니다. 이제 복지정책과 이제 분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아동복지과 이렇게 이제 5개 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사업소는 이제 평생학습센터와 배다리 도서관, 안중도서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정원은 이제 175명이고 현원은 이제 171명입니다. 그러니까 3개 팀으로 따진다면 한 29개 팀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뭐 지금 뭐 우리 뭐 기구 조직 개편이야 뭐 한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정원에 대한 문제는 각 부서별로 상당히 좀 애로 사항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쉽게 말하면 과로 따져서 좋으시고 또 팀으로 보셔도 좋으시고 뭐 국장님 판단할 때는 부서에서 가장 인원이 좀 충원이 된다면 어느 부서가 좀 인원이 충원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까? 예, 우선은 이제 뭐 노인 장애인과가 좀 이제 분리는 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복지 쪽에 사실 직원들이 좀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 전체 예산의 40% 정도 되는 그런 금액들을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일이 많은데 좀 더 여러 분야에 이제 충원 요청을 해도 그게 이제 현재 좀 쉽지 않아서 좀 애로 사항이 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복지 예산이 우리 시 예산의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죠? 본 예산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2조 원이 약간 안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7,588억이 이제 복지 예산이고 본 예산 기준으로 하면 이제 한 38% 정도가 되고요. 이제 복지국 외에도 이제 복지 예산을 이제 복지성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것까지 합치면 약 43%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복지는 뭐 더 이상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고 복지는 각 분야에서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은 뭐 체육도 복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뭐 공공건축을 하는데도 그것도 복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모든 분야에서 복지란 말을 빼고는 지금 사회에서는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복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새로운 인식도 좀 필요하고 어느 부서든 우리가 환경에 대한 것도 분명히 복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장이나 또 우리 그 복지 과장님들 여러 이 복지국에 해당하는 과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가 잘 이루어져야 시민의 삶의 질이 당연히 높아지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실은 시민들의 많은 민원 사항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불편함 또 아쉬운 부분들도 계속해서 돌출할 수 있는 게 우리 복지국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도 고생스럽지만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좀 업무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복지타운이 평택에 4곳이 있나요? 네, 지금 우리 시설 이용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현재는 뭐 북부 복지타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 한 1,644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혹시 우리 북부복지타운은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건물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보건소에 이용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들 1,600명인가요? 아니면 순수 우리 복지타운만 이용하시는 분들 실은 별도로. 우리 그 따로 복지타운 건립이 언제 예정이 돼 있죠? 현재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4개 권역으로 해서 당초에 이제 복지타운을 건립을 계획했고 이제 그게 다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대규모 복지타운 건립은 현재는 이제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 실은 그 이층동 쪽에 노인복지 시설 들어선다고 했잖아요. 그 왜 추진이 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건가요? 실은 뭐 노인장애과장님 말씀해 주셨죠.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뭐 늦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각종 그 사전 절차 이행해서 해서 뭐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올 8월 중에는 이제 실시 설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실시 설계를. 그다음에 뭐 이게 늦어진 게 아니라고 표현하는데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용역하다 보면 추진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또 실은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할 거다 내년부터 시행을 할 거다 해서 작물 재배도 많은 제한이 좀 있었고 그거 대체로 해서 우리가 꽃식자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좀 대체하는 부분들도 있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진행 사항이 계속해서 늦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혼선을 또 겪고 있고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하나의 노인에 대한 복지 타운입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벌써 수년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이 부설에서도 적극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최대한 빨리 좀 진행 좀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복지에 대한 편리를 더 좋게 좀 제공받기를 좀 희망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 합정종합사회복지관하고 불악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조금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 합정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억 정도에서 지원 그 양쪽에 한 직원이 한 14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억에서 3억 정도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인건비로 해서. 우리 합정종합사회복지관하고 우리 불악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 내역을 네. 저 오늘 회의 끝날 때까지 한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네. 네네네. 혹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우리 북부복지타운이라든지 남부복지타운 이런 데서 중복돼서 하는 사업들은 좀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뭐 그 합정종합사회복지관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이다 보니까 이제 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노인복지관 같은 데서는 이제 뭐 노인을 위한 사업, 또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뭐 장애인을 위한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일부 이제 중복되는 부분은 좀 사업마다 좀 있을 수는 있고요. 다만 그게 그 중복도가 뭐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운영 방법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위탁 받아서 하는 우리 그 운영 방법하고 우리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좀 분명히 구분이 가 있어서 약간 사업 내용도 틀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혜택을 받는 분들이 중복으로 받는 부분들 그래서 뭐 중복으로 받는 부분이라서 이분들이 뭐 금전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받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노후 생활에서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또 여러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 사업들 같은 것들 또 행사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긴밀하게 협조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이 간담회라든지 뭘 통해서 사업 내용 편성을 할 때 골고루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는 이제 법인은 틀리지만 골고루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좀 협조 체계가 긴밀히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현충 시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동구제 현충탑에 실은 뭐 우리가 참배하는 인원 그런 거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혹시 최근에 그 시설 보완이라든지 시설 개설 같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루어진 일이 있으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뭐 보수 부분은 없고요. 정기적으로 저희가 매월 그 현충탑이라든가 독동산이라든가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해서 저희가 청소라든가 이런 거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색정도 저희가 이제 덕동산 같은 경우 도색 한 번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실은 뭐 이 지역에 우리 가차 여기 우리 동구제 현충탑이면 우리 출장소에서 거리가 뭐 1km 내에 있는 그 현충탑입니다. 그러면 실은 각 지역별로 구역별로 우리 북부에서는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가 참배를 위해서 현충탑을 많이 방문하는데 갈 때마다 가끔 뭐 한 1, 2년 전에 최근 보수를 좀 했어요. 우리 뭐 보도블록이라든지 잔디 식재 같은 거 좀 이루어진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상당히 참배를 해가거나 최근에 현충일을 맞이해서 올라와서 참배를 할 때도 뭔가 상당히 마음적 제 한구석에서는 좀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좀 더 우리가 이런 이분들을 좀 우리가 기념하고 이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하는 우리 탑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허술한 느낌, 뭔가 너무 형식에 치우친 모습. 그다음에 우리가 향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나 좀 심한 말로는 좀 허접하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좀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념일이 많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와서 참배를 할 때 뭔가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좀 예우와 또 이런 부분들에서 소홀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 받을 수 있도록 주변 경관이라든지 기념일에 필요한 우리가 향로라든지 뭐 우리 화, 뭐 국화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할 때 좀 최대한 좀 잘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택호 현충탑 쪽도 이제 저희가 이제 신경을 쓰지만 이제 그 뭐 둥구제나 덕동산 현충탑도 저희가 이제 출장소나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뭐 경관이라든가 향로라든가 국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더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잘 챙겨 주셔야 돼요. 실은 제가 이게 행감이지만 또 방송에 나와서 말을 하다가 되게 좀 맡겨서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더듬더듬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더듬더듬 얘기하느냐 그런 부분은 현장을 한번 직접 가보셔서 한번 보시고 최근 우리 6월 6일 날 거기서 참배를 할 때 준비 과정 같은 거 준비 시설 문제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헷갈려 해요. 또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하고의 구분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맞춤형 수급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생계 가장 어려우신 분들 이제 생계급여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급여 대상자까지 해서 이제 중위소득
구분을 져서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중위소득 기준에 100%, 120% 이렇게 나눠서 차상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한부모 가정이나 아니면 이제 의료급여가 특별히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니까 어떤 혜택이 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차상위 기준을 중위소득을 몇 프로 기준을 둬서 이제 보호를 해드리는 거고요. 저희 옛날에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했던 부분들은 이제 맞춤형 수급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너무나 문서화된 그런 답변을 주셔갖고 제가 실은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을 해요. 우리 그 기준 종이 소득 금액이 얼마죠? 실은 200 얼마였던 것 같아요. 220. 지금 이제 저희 수급자 기준 해가지고 중위소득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생계급여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이 있고 지금 올해 거 아니 우리 중위소득이 228만 445원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네네 우리가 50% 그게 이제 그 이하일 경우에는 네네. 기초생활 수급자로 표현하고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자보다 기본 상위 그룹에 있는 분들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보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예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장 크게 많이 다뤄야 될 부분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네네 국민기초생활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우리가 뭐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업무가 분장이 돼 있는데 네네 그거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생활 수급자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네네. 차상위 계층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좀 알고 싶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생계급여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매년 9월에 저희가 이제 중위소득 기준이 발표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32% 이하의 가구가 이제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40% 이하가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교육급여까지 책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 그러면 제가 네네. 간단히 설명할게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거는 네네. 한번 우리가 제가 자료를 자료를 해서 한번 예예 주시기 중위소득 바라고요. 기준하고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우리가 지원 급여가 있잖아요. 실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네네. 그 급여에 대한 부분도 기준도 분명히 틀리죠. 네 맞습니다. 우리 그럼 생계급여는 몇 프로 이하일 때 생계급여가 되나요? 우리 저희가 이제 32% 이하일 경우에요. 그럼 교육급여는요? 교육급여는 50% 이하요. 50% 이하. 네네. 이 외에 또 우리가 지원해주는 급여가 뭐가 있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건 없고요. 이제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아니 우리가 뭐 예예. 쉽게 말해 해상급여라든지 아, 식사라든지 뭐 그거는 이제 생계급여 장제급여, 대상 자활급여뿐만 예, 예, 예. 아니라 기타 또 우리가 지원해주는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예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맞춤형 수급자인 경우에는 이제 해상급여나 장제급여,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드리는 거고요. 자활급여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수급자라고 아, 해가지고 그럼 우리 해상급여하고 네네. 해상급여 같은 경우는 우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 얼마 네네. 지원을 받나요? 75만 원까지 혜택을 해드립니다. 75만 원이에요? 네네. 70만 원이에요? 아, 제가 죄송합니다. 그거 좀 자세히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제급여는 그럼 얼마나 받는 거예요? 75만 원입니다. 일구당. 그 자료가 제가 받은 자료하고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서로 틀릴 수가 있으니까 예예.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자세히 좀 자세히 해서 그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우리가 수혜받는 분들 인원이 다 나오고 세대수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상급여나 장제급, 자활급여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하고 네네. 우리가 인원하고 네네. 세대수 자료 좀 예, 한번 자료 한 부탁드릴게요. 번에 정리해서 네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장 장려금 지원이 있잖아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 장려금은 이제 실은 아직도 우리 평택시에서 화장 장려금 그 지원 조례가 우리 의원 발의로 해서 잘 정립이 잘 되어 가고 있는데 또 화장에 대한 우리 또 화장장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거론되고 또 장사실에 대한 필요성도 평택시에서도 많이 인식돼서 추진하고 용역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화장 장려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아직도 많이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평택시에 1년 전부터 쭉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화장 장려금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혹시 화장장 70% 범위입니다. 화장 금액의 70% 범위 내에 최고 30만 원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대부분 화장하는데 돈 들어가는데 1,000원은 한 40만 원이라 좀 28만 원 정도 지원되고요. 그 외에는 화장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고 맥시멈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히 이제 우리 23년도에 우리 그 지원 현황 우리 건수하고 금액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전년도에 한 몇 건 정도 이루어졌어요, 우리? 대략 건수는 뭐 예산 대비 예산이 한 4억 5천 정도 세웠는데 그게 거의 소진되고 있어요. 4억에서 4억 5천 정도에 소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정말 안 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행정감사는 꼭 우리 공무원의 답변을 좀 곤란하게 해서 내가 질의한 사람이 뭔가 좀 국회에서 보듯이 뭐 스타가 되고 뭐 그러려고 질문하고 막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 자리는 정말 같은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질문을 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데이터는 이 행감에서만큼은 정확히 좀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예산액이 4억 8천 600여만 원 정도 있어요. 근데 4억 5천이라고 둥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떤 근거죠? 그럼 저희한테 제가 다시 한번 예산서를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저기 예산하고 불용액이 있어서 잠깐 지금 했는데 정확한 자료는 정해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수도 최대한 전년도 건수. 예, 알겠습니다. 예. 전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한 1,700건 조금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된 거죠, 전년도에? 아니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자료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이게 최도한이 행감에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을 인지를 하고 아니면 제가 질의를 하면 그 페이지만 봐도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더구나 우리 있는데 작년에 집행 내역을 보면 4억 6천이에요. 네? 네?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왜냐하면 물론 장려금에 대한 부분은 잘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예산 편성도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신청 안 하는 분들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프로 정도 되죠, 실은 우리가 화장하신 분들 실은 우리가 사망하신 분들 인원 평균 내고 1년 이상 우리가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들 주민등록 돼 있.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실은 신청 안 한 건수를 대충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질의되는 겁니다.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사망자 현황하고 이제 실제로 화장 받아가는 것은 좀 적은데요. 그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1년간 거주 안 해갖고 못 받는 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화장장려금을 아니, 제가 받으려면 1년 거주한 거 그 얘기는 했잖아요. 예, 그거하고 1년 예, 거주를 해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조건이 충족돼 있는데도 우리가 못 받으신 분들 왜냐 이게 자동으로 우리가 지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신청 중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청 중인데 신청을 해서 가끔 민원이 오는 게 그 체납이라든가 뭐 주차 위반 이런 체납자는 제외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그게 과태료가 많은 분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또 다른 체납에 대한 부분이 충족이 돼야 지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혹시 아직 수급을 아직 미수급자에 대한 현황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국인이 사망할 때는 우리가 체류가 몇 년 정도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죠? 외국인도 우리가
장려를 받으세요? 외국인은 3년입니다. 3년. 3년. 네. 그러니까 체류지 신고가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서류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 등록 장애인 수가 어떻게 되죠? 25,999명입니다. 아, 국장님 뭐 정확히 숫자까지 정확히 파악하시는데 그만큼 우리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근데 저는 가장 많은 민원이 하나가 장애인에 대한 직업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받고 있어요. 실은 우리 장애인 등록에 대한 우리 취업 현황 같은 건 어디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장애인 등록 아까 얘기했던 25,999명 중에 실은 여기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구분을 좀 했으면 한번 좋겠고 연령대별로 그 중증장애인이나 뭐 이런 거 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질 수 있는 분들을 한번 우리 시에서도 한번 명확히 좀 구분해서 그분들이 취업 현황이라든지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장애인 취업 현황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또 장애인에 대한 그게 다 구분이 좀 틀리잖아요. 실은 뭐 지체, 내병변, 뭐 시각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부분들, 직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명확히 구분을 그러니까 실은 그 장애인의 중증에 따라서 우리 직업 설정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 직업, 소소하는 직업 뭐 이런 걸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취업 알선에 대한 부분을 로드맵을 우리 복지국에서 분명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지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든지 작업 뭐 직업 훈련소를 통해서 뭐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분명한 좀 데이터 실은 어떻게 보면 25,000 정도 우리 장애인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몇 무리만 잘 나누고 우리가 관내에 있는 기업들과의 협의체를 잘 거친다고 하면 적합한 장소에 우리가 취업을 알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동안 뭐 장애인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용역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이제 실태조사나 용역 같은 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 내년에는 이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이제 종합적인 그런 용역을 한번 좀 진행을 해보려고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평택시에서 용역에 대한 문제를 또 지적을 저는 실은 개인적으로 많이 한 의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실태조사 우리 뭐 동료 의원님도 그런 부분 많이 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시는데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은 조금 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도 좀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뭐 5년이란 단위 주기별 뭐 그렇게 잡아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루어지려면 정확한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렵고 시대 상황이 급변하는 이 사회에서는 실태조사만큼은 최소한 어렵긴 하더라도 좀 과감히 매년 최대한 경년제 최대한 3년 주기로는 분명히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이런 우리 지원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좀 충분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 과감히 한번 국장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 총 몇 군데 있는 거죠? 오늘 8개소가 있습니다. 8개. 이음터를 포함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타이틀을 보게 되면 단지 장애인이 직업을 취업하기 위한 재활을 돕는 시설만은 아니잖아요. 이걸 이렇게 간단히 해석을 하다 보면 여기는 취업을 하기 위한 재활을 하는 시설이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생산에 대한 생산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셨나요? 혹시 우리가 생산에 대한 부분이 판매가 제대로 안 돼서 재고가 남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이 좀 있나요? 장애인 생산품은 이제 저희가 시에서도 관심이 있고 이제 판매를 하면은 이게 우리 실적 평가에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가급적 1% 이상을 이게 하도록 시에서도 관심 갖고 했고 올 상반기에는 그 시설을 방문해서 그 실태를 많이 지금 어려운 점을 애로사항을 청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품목을 우리 평택시가 전년도 행감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지만 전국 평균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예? 물론 관내 물품에 대한 우리가 사용도 실은 우리 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낮은데 특히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품목들에 대한 우리가 소비가 관내에서는 관에서는 너무나 미흡해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과감하게 우리 부서에서만큼이라도 적극 활용 좀 하고 그 제품을 좀 사용하는 방향 쪽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시청의 그 구매 담당자들을 이 생산 시설에 같이 이제 한 30명 정도가 같이 가서 몇 개 시설을 직접 견학하면서 이런 시설에 이런 물건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구매 담당자들한테도 홍보하고 그런 것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장애인 직업 시설에서 생산되는 품목들 보게 되면 우리 일상에서 좀 많이 쓰는 그런 품목들을 생산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생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기계 설비라든지 제품을 나올 수 있는 설비를 우리가 좀 더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개인에 대한 우리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을 통해서 생산률을 좀 높이고 자동화 설비라든지 여러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장애인 작업 시설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적극 활성화시키고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도 실은 우리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의 설비에 대한 부분들 과감히 한번 점검하시고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지원에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여기까지 일단 질문하고 추후에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관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반 현황에 대해서 또 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선자 의원입니다. 평택에서 소외감 없이 인간답게 자기다운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국에서 애써주시고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응원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수 부족으로 인해 여러 사업들이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할 사업들이
이러한 세수 부족으로 차질이 생기는 데에 대한 그 방안책을 미리 우리 평택시에는 마련해 놓아야지 된다고 봅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지금 현재 누수되고 있는 낭비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해서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우리 국장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이제 알고 계시는 대로 이제 그 작년에 그 삼성전자에서 이제 세금을 1,800억을 납부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그게 하나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올해 시가 이제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복지 분야에서도 뭐 약간의 이제 좀 차질들이 이제 좀 생기는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는 또 예산팀하고 이제 최대한 그래도 우리 사업의 중요성을 계속 피력을 해서 확보를 하려고 그런 노력들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누수되는 그런 낭비 요인은 없는지 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사업 추진하면서 이제 그 보조금에 대한 지도 점검 뭐 이런 것들을 수시로 이렇게 해서 최대한 줄여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의 총 예산 중에 저희 복지국이 총 한 43%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복지국 예산이 한 38%에서 플러스 알파에서 4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기획 쪽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합치면 그러면 저희 평택시 100%의 시비로 사업하는 복지국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 677억 정도 됩니다. 670억이요? 시비 100%만 하는 사업이요? 네, 제외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조직에 관한 연구 영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저희 복지국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감정 노동도 심하고 또한 40%가 넘는 그 사업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턱없는 그 직원의 수도 부족하다고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지금 조직에 관한 영역을 할 때 충분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얘기하셔서 그 인원이 매 정해진 인원에서 굉장히 힘들겠지만 복지가 잘 하기 위해서는 직원분들도 어느 정도는 지금보다는 더 충당이 되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복지국에서 심도 있게 조직의 그 현황에 대한 영역에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세수는 이제 부족합니다. 그러면 세수를 부족하다고 우리가 사업을 줄이거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우리 모두가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고 그 대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제안으로 바로 우리 평택에는 타 지역보다 지금 젊어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많은 기업들이 오고 대기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많은 인구는 유입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러한 세수 부족으로 인한 것들에 대해서
삼성에게만 우리가 의존할 것이 아니라 ESG 경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정해서 모든 기업들에게 지역에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ESG 실천을 잘하는 기업에게는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서 혜택을 준다든가 이러한 것들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하고 대안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 기업에서는 특수 목적 키오스크 복지기금으로 시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죠? 특수 목적 키오스크 설치를 본청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해보고자 하는 제안도 본 의원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논의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시의 그 구내 식당이나 뭐 민원실 이런 쪽에 이제 검토하는 거를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타 시군 같은 경우하고도 이제 비교를 하고 하는데 이제 그 기계 값이 약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좀 기능이 있는 것들은 그 정도가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좀 어쨌든 좀 심도 있게 그 부서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키오스크의 어떤 기능이 참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오스크의 기능에 보면은 법정 기부금으로 분리되어서 세액 공제도 이제는 가능하게 됩니다. 예산이 키오스크 하나 설치를 하는데 1,500만 원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생각할 때에는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 공공의 유익이 되는지, 그리고 기부 문화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지, 소액 기부자가 어떻게 하면 많아져서 기부 문화가 확산되어질 것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 평택이 정말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촘촘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나라의 시민들은, 국민들은 어려운 사람을 내가 어렵지만 더 도와주는 그러한 풍속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많은 예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수가 부족하다고 어렵다고 할 것뿐만이 아니라 이에 대해 철저하게 우리가 모두 함께 캠페인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특수 목적의 사업을 두고 키오스크에 해서 그러한 어떤 신뢰 있는 기부 문화가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대 설치하는데 1,500만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 평택의 예산으로 꼭 해야 될 것이냐, 그것 또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예산도 기부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각 기업체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기금을 시에 전달하여서 사진을 찍고 그 회사를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기업체에게 키오스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당면한 과제이고 이것을 실천했을 때 정말로 큰 나비 효과가 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키오스크를 어디에 설치할 때 큰 효과가 있고 교육이 있을 것인가? 미래를 생각했을 때 어렸을 때 교육이 장성하여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초등학교에도 설치했을 때 선생님들이 본을 보이고 이것에 아이들이 소액이지만 기부를 하고 했을 때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참 교육이 실천되고 그 어린이들이 성장해서 평택시뿐만 아니라 나라의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참 교육을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기업체에게 그러한 키오스크를 가장 설치가 어디에 좋을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그러한 키오스크를 설치해주는 기업들에게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서 좋은 그 제도를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신뢰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예산이 부족한 그러한 사업들을 복지 사업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민해보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져서 저희 평택에는 기금 모금을 하는 행복나눔 본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저희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랑 그다음에 평택시 그리고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3자 협약을 해서 협의회에 나눔 본부가 있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었죠? 15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했고 운영비로 약 2억 원 정도에 들어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3년 모금 현황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하고도 비교도 해보았습니다. 전국 지자체 (23개) 28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23개가 복지재단에서 기부 모금 운동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행복나눔 본부에서 운영하는 곳과 또한 복지재단에서 운영했을 때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할 때 장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장기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와 원활한 업무 협력 경과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그동안의 다 경험으로 인해서 민간 복지와 이런 시정의 흐름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다양한 민간 사회복지 시설과 협력 관계를 협의회가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복지 시설에 대한 적절한 분배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할 때 그걸 말씀하신 거고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이제 사회복지 협의회에 대해서 약간 생소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 활동 이런 거 할 때 홍보에 있어서 좀 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경기도 타시군 출자 출연 기관인 복지재단에서의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복지재단이라고 하면 시의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좀 공신력이 있어서 모금 활동 측면에서 좀 더 홍보라든가 이런 게 모금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민간에서 기부 모금을 하는 것도 지금 잘하고는 있지만 지금 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자 출연인 공신력이 있는 복지재단에서 했을 때 기부를 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신뢰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공신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공신력 있는
복지재단에서 경기도 타 시군이 거의 다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평택시에서도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복지재단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고민도 해보고 또한 그렇게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 안정리 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금 9개소가 있죠. 죄송합니다. 이것도 지금 저기군요. 예, 송보육과군요. 네네. 노장가를 해야 되겠군요. 장애인 전체 실태 조사를 한 지가 언제죠? 현재 전체 인구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장애인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전체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언제 있는지 있으면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현황 파악해서 있으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 보도부록 외에 그 점자 보도부록 있지 않습니까? 걸어다니다 보면은 공사로 인해서 물론 그렇겠지만 공사를 하고 나면은 그거를 보수해서 제대로 해야 될 텐데 끊긴 데도 많고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떠십니까? 요거는 이제 도에서 금년도에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3년 주기로 그 공공시설에 있는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가 주기가 돼갖고 올해 네. 예산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 조사를 한 후에 어떻게 실행이 되나요, 그럼? 그 보완도 요청하고 그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거를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완을 요청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하죠? 그거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이제 보수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실태 조사를 언제까지 하는 걸로 돼 있죠? 금년도에 이제 도비 30%, 시비 70% 해갖고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죠? 금년 말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와 맞물려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외부에서는 그렇지만 관공서를 방문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관공서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뭐 그 민원실 같은데 이제 오셨을 때 이제 직원들이 이제 먼저 발견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려서 또는 이제 팔을 가볍게 이렇게 잡고 오실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하고 예,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그렇게 해드렸었습니다. 예. 관공서 안에 어떤 부서마다 좀 점자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굉장히 그 IT 산업이 발달되어서 그 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찾아보시고 고민을 해보셔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관공서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연구를 해보시고 그랬을 때 그러한 앱을 통해서 깔고 들어왔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그 이야기로 들려진다고 합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 깊이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복지의 전문가시니까 그러한 정보들을 잘 수집해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충분하게 사업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뭐 그 이제 읍면동이나 이제 시청 같은데 이제 현관에는 이제 그 촉지도라고 해서 그 건물에 이제 지도가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점자 촉지도 같은 거는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앱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앱이 있다고 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구동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그런 앱이 있다면 뭐 그 비용을 내고 하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사용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면 예, 그런 부분들 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시고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장애인 가족 지원조례 제2조 사항에 보면 정보 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 정보 서비스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장애인분들에게 이러한 정보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뉴스레터 즉 전자신문 지원 신규 사업으로 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그건 이제 알 권리 때문에 시비를 6천만 원을 세웠는데 세울 당시에는 차상위 복지환경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차상위 계층까지 다른 시는 수급자를 했는데 우리는 확대해서 차상위까지 넓혀서 좀 확대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홍보를 지속하다가 그 팜플렛까지 만들어 읍면동에 다 보급했는데 접수자가 잘 안 들어와서 90명이 현재 접수돼 갖고 인터넷 신문 공고도 3회에 걸쳐서 1개 업체가 들어와서 현재 그 선정된 상태고 90명에게 그 인터넷 카톡으로 주는 신문을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실행은 하지 않고 그 단계에 있는 거겠네요. 6월부터 지금 주고 있습니다. 6월부터 지금 이제 6월부터 지금 이제 구독을 90명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건가요? 예. 그럼 그 구독료가 얼마죠? 한 명 월 3,300원. 월 3,300원이요. 예, 예. 근데 조례에 차상위 계층이라고 제한되어 있습니까? 조례는 그 사항이 없고 저희가 이제 그 예산 사업 설명서에서 사상위까지 한다고 이제 보고 드렸던 건이고 전체 장애인에게 한다면 이제 사회보장 보건복지부의 이제 사회보장 협의회 거기에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까지 확대는 어려우라 그거를 6월이나 7월 중에 그 보건복지부에 한번 정보망을 통해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전부 장애인분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정부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해야 돼요.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6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6천만 원에 소진이 될 때까지 신청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차상위까지는 계속 아직 받을 안 겁니다. 끝났습니다. 질의.
지원 조례에 보면 차상이라고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은요. 예산액이 소진될 때까지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장애인 가족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례가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6천만 원 신규 사업을 해놓고 90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홍보 왜 신청 인원이 그렇게 조조하다고 보십니까? 그 이제 개별적 뭐 인터넷이나 이런 개인 정보를 그 꺼려낸 관계로 그 차상위 계층까지는 그 정보 신문을 원하지 않는 거로 판단되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까? 예, 차상위까지는 계속 받을 거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예산 설명하실 때 드릴 때 그럼 차상위 계층까지 신청을 했을 때에도 여지없이 예산의 소진액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반납을 하실 겁니까? 차상위 계층까지는 연말까지 신청자가 있으면 그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소진할 때까지 차상위 계층을 제한하지 마시고 열어두란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애인의 각 그 영역별 지부장님께서 모든 장애인에게 열어주라고 건의한 거 받으셨습니까? 서면까지 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연명해서 받은 건 전 받은 거 확인해 보십시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내용이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 복지국에서 우리 복지사 전문 그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도권 밖에 있을 때도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서 근무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직자분들과 관계도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응원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의지를 가지고 성심을 가지고 정성껏 하는 것을 보여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복지사들이 또한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장 감정 노동이 심한 것 또한 이 부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응원을 하면서 잘 해보자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애인분들에게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는 차상위 그러는데 그럼 과연 차상위가 몇 분이며 그 차상위 분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해서 2천만 원의 소진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각 영역별의 그 지부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애인에게 열어두라고 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이러한 정보 곡차를 위해서 차상위 계층이라고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6천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90명이라고 해서 올 연말까지 계속 신청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옳은 답변인지 저는 일단 묻고 싶고요. 또한 1차, 2차, 3차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행정은 그냥 앉아서 신청한 분들에게만 해주는 것도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각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잘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장애인분이 모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행정복지 밖에 신규 사업 장애인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배너도 없었고
담당자 직원은 무엇인지도 몰라서 신청서를 달라고 그럴 때 찾아서 받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중앙도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담당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했을 때는 각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가서 성심성 있게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게시판을 통해서라든지 각 읍면동에 잘 보이는 입구에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비장애인들도 장애인에게 이러한 좋은 것이 있으니 신청하라고 권유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월까지 90명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천만 원 예산을 거기에 맞게끔 쓰게끔 의결을 해주셨으면 모든 장애인분들에게 열어놓고 6천만 원 소진될 때까지 빨리 신청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서 해서 이 장애인분들이 이걸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삶을 그나마 차별 없이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차상위층에 제한된다. 타 지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100% 열어놓은 데는 왜 열어놓습니까? 그것이 서울의 예입니다. 서울은 서울이니까, 우리 경기도 평택은 평택이니까 제한해 놓습니까? 조례 제한이란 말이 있습니까? 차상위로?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뭐 예산을 이제 잘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이제 그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그 일단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 이렇게 이제 대상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그렇게 이제 승인을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의 이제 절차가 이렇게 필요한 걸로. 절차가 필요하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상위 계층으로 해서 이걸 했었다고 한다면 본 의원도 확인을 해보겠지만, 그러면은 변경을 해서라도 이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아까 이제 그 과장, 그 노인 장애인 과장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새로운 복지 제도를 이제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제 복지부에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6월 달에 전체적인 승인을 저는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우리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천만 원에 대한 예산에. 예, 그 6천만 원이라도 이제 저희가 이제 차상위까지 하는 거는 이제 그 수급자나 차상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가능하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일반까지 확대하거나 이제 이럴 때는 복지부에 이제 그 신설 협의 또는 변경 협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6월 달이나 7월 초에 그걸 이제 복지부에 지금 승인을 요청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일반까지 확대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면 이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까지라 한다 그러면 장애인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승인 요청을 하셔서 받으셔서 행정을 좀 빨리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어떤 절차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1차, 2차, 3차까지 했을 때 1차에 했을 때 홍보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몇몇밖에 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한 절차를 빨리빨리 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90명이 있었겠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행정 절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행정 절차가 끝나게 되면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서둘러서 하겠고요. 뭐 홍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좀 주문을 해주셨고요. 자료 요청을 몇 가지 해주셨는데 자료 요청은 확실하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좀 하고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하는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